안녕하세요. 이완입니다. 오늘 강의는 속상해 하면 진짜 속이 상합니다 라는 주제로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세상 살면서 속상한 일을 되게 많이 겪게 되는데요. 이렇게 속상해 할 때 자기 자신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뭔가가 속에서 막 부글부글 일어나고 또 막 속을 막 긁고 그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첫 번째 그 속상하게 만드는 일이 일어난 이후에 그 이후에 계속해서 마음을 쓰게 되는 일인데요. 이 삶에서 일어나는 속상한 일을 미리 통제할 수는 없지만 그 이후에 이 속상해하면서 2차, 3차, 4차 마음을 일으키는 것은 우리가 마음 공부를 통해서 다스릴 수 있습니다. 속상해하는 것은 집착과 욕심이 있기 때문인데요. 저도 오랫동안 집착을 사랑이라고 잘못 생각해 왔습니다. 집착으로 이루어진 삶의 차원에서 그 진실의 강을 건너는 과정이 바로 어른이 되어가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삶의 환영이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 생각으로 이루어진 기운 안으로 들어가서 살게 되기 때문인데, 그런데 이것을 완전히 가짜다, 인생이 환영이다 라고 하는 것은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환영을 겪는 우리의 마음은 진짜와 가짜로 구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상현실 속에서도 감정을 느끼는 자기 자신을 볼 텐데요. 그 마음을 가짜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 감정을 파도라고 했을 때 마음은 바다이기 때문에 이 가상현실이 마음의 고통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저 이것을 가짜다, 네가 만들어낸 환상이다 라고 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하는 이 사랑이 집착이라고 자각하는 것은 오직 자기 자신의 성숙한 마음이 하는 것입니다. 고통을 계속 겪으면 사람이 성숙해지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고 사람이 완전히 부서지거나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 속상한 일, 고통을 겪을 때 이것을 2차, 3차, 4차 계속 마음이 상하는 그 과정을 단절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사람이 망가지지 않고 이 아픔을 통해서 집착을 극복해야 되는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그 마음이, 우리의 사랑이 집착으로 인해서 훼손될 수도 있었던 것을 사랑으로 성숙해져 가는 과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굉장히 속상한 일을 겪을 때 힘들어지게 되는 것인데요. 이때 우리를 구해주는 것은 사실 평소에 얼마나 우리가 남을 돕고 착하게 살았느냐입니다. 그저 내 한 몸의 평안을 위해서 살았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주변을 돌아보고 도움을 베풀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집착을 버려야 그 다음에 펼쳐지는 삶은 무위의 삶이 되는데요. 우리가 평소에 이런저런 마음을 일으키면서 살아가는 것은 유위의 삶이라면 그것은 성숙되지 못했을 때 어린아이와 같은 삶이라고 한다면 집착을 버리고 그 성숙한 사랑을 베푸는 삶이 됐을 때는 이제 무위의 삶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 유위와 무위는 어떻게 차이가 나는 것일까? 이것이 굉장히 어렵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쉽게 생각한다면 또 쉽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쉽게 하면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내버려 두면서 어떤 흐름에, 굉장히 좋은 흐름에 나를 맡겨서 살아가는 것을 무위라고 하면 됩니다. 진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삶이 정지되겠죠. 그렇게 하고서 깨달음만을 목표로 참선을 했던 것이 스님들의 삶이었는데요. 사실은 그 불교의 가르침은 이런 깨달음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고통이 없어지는가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에서 집착 때문에 성숙되지 못한 사랑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는 이 삶에서 어떻게 하면 무위의 삶으로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 붓다의 가르침입니다. 속상한 일이 있을 때 막 감정을 부글부글 하면서 마음이 상해하는 것은 마치 그 상처를 손으로 박박 긁어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상처가 이미 있다면 건강한 상태가 아닌데요. 이미 어렸을 때 혹은 과거 시절에 많이 긁었다면 그 상처가 아마도 그대로 놔둬서 자연 치유되지는 않습니다. 이럴 때는 상처가 생기면 일단 건드리면 안 되고, 왜냐하면 그것이 윤회라는 것이 반복된다는 얘기인데요. 상처가 있는 것은 현재의 그것을 치유하지 않은 이상에는 현재 어떤 인연을 만나서 자꾸 같은 일이 반복되거든요. 그러면 처음 지금 그런 일이 생겼을 때보다 훨씬 계속 반복해서 어려운 일이 자꾸 생깁니다. 그러면 이렇게 상처가 생겼을 때 일단 건드리면 안 됩니다. 상처는 건드리면 안 되고, 좋은 약을 구해서 바르면서 시간을 두고 상처를 싸매서 외부 오염을 막고 이 자연 치유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마음의 상처도 이거와 같은데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이 마음의 상처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없는 걸로 생각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무의의 삶을 사는 법을 알았다면 상처가 생기지도 않았을 텐데,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상처가 생긴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만약에 상처를 인지하셨다면 일단 긁지 않아야 합니다. 긁지 않는다는 것은 더 이상 나쁜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계속 속상하게 생각하는 것은 계속 부정적이고 나쁜 생각을 계속해서 하는 것입니다. 약은 발라야 하는데 그 약은 뭐가 되냐면 우리의 마음이 본래 깨끗하고 건강하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처가 난 상태로 오랫동안 지내다 보면 그것이 원래의 상태로 잘못 오인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이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해서는 좀 멀리해야 합니다. 이렇게 시간을 지내다 보면은 상처는 반드시 아물게 되어 있는데요. 상처가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뭔가를 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무위의 삶이라는 것은 내가 독립적으로 무언가를 해나가는 것보다는 어떤 흐름에 나를 맡기는 삶인데요. 마치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듯 보이지만 깊은 물이 조용히 흐르는 것처럼 어떤 커다란 움직임 속에서 이 주변 모든 존재와의 조화 속에서 어떤 일을 해 나가게 됩니다. 그 흐름이 무엇인가요? 한다면 깊은 마음이 살아나서 작용하는 것이며, 그 마음은 외부 세계와 나를 분리시키지 않고 하나로 조화시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라는 생각, 아상이라는 생각은 허상이기 때문에 그 생각이 계속 있으면 계속해서 나와 외부 세계의 분리를 계속합니다. 그래서 이 무의의 흐름을 느껴볼 기회조차 없게 되는 것이죠. 덧붙여 그 나라는 생각은 상처를 만들기 쉬운데, 이렇게 되면 자기 자신의 내부에 깊은 골을 만들기도 합니다. 만약 상처가 깊다고 생각하신다면 도움이 필요하니까 마음의 의사를 찾아야 하고요. 그래서 치유를 먼저 행한 다음에 명상을 지속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까 식구들이 아무도 없어서 우리 강아지 성공이와 베리, 그리고 올봄에 심은 장미들과 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장미들 중에 키 작은 애들은 이 폭염에 매우 힘들어 보이는데요. 물을 듬뿍 주고 그 다음에는 우리 강아지들 성공이와 벨이 아침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밥을 지어서 텃밭에서 가져온 가지 2개를 올리브유에 구웠습니다. 그리고 어제 먹다 남은 간장게장 1마리와 가지 구운 것을 가지고 좀 짭짤하게 아침을 먹었습니다. 정말 시간이 지날수록 저 자신이나 다른 존재들이나 차별이 없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는 나 자신은 편한 존재라고 함부로 대한 적도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정말 그래서는 안 되겠죠?
오늘 하루도 자기 자신을 존중하면서 잘 돌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